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9일 오전 시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서 일목경표 선행 스페인타라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돼버렸네요. 나스닥도 그렇죠. 예. 박스 안에 딱 들어왔죠. 이렇게 혹시나 어제도 될 수도 있다, 주시장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항상 안 움직이죠. 여기서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전혀 그 기대에 못 미치면서 완전히 추세가 이탈해 버렸습니다. 안 좋네요. 그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피곤한 거죠. 다시 이쪽 라인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일단 우선은 가장 근본적으로 유럽 쪽이 너무 안 좋죠. 독일 쪽도 어제 장 끝나고 얘기 드렸지만 이런 이제 이탈된 이후에 투매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예쁜 그림은 오늘 장 열리면서 이제 갭 상승 출발이죠. 이게 성골 반전형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갭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그림은 섬골 반전형이죠. 요런 형식. 이 섬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제주도가 섬이죠. 이제 대한민국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제주도가 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갭이죠. 네, 주식 캔들은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오고 다시 캔들이 나오는 이 캔들을 섬골 반전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뭐 위에서 나오면 이제 고점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나오면 이게 저점에서 상승 전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갖다 붙이기죠. 예, 섬골 반전형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상승할 때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하락할 때는 너무 큰 두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에 출발하지 않고 급등해서 출발한다거나 아니면 급락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오늘도 대한민국 주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코스피도 일단 시작을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출발해서 오히려 대한민국 주시장은 급락 출발해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심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해 준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보시다시피 외국인입니다. 그동안 일별 거래량을 보시다시피 뭐 코스닥도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뭐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쪽과 외국인 쪽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고 팔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을 기관들이 미친듯이 팔아 새낀 다음에 그걸 또 외국인이 주워 담으면서 또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이게 뭐하는 플레이인가 싶을 정도로 좀 어색하면서도 좀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죠. 네, 좋지는 않습니다.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존슨앤존슨 같은 게 이제 비자 같은 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비자 실적 괜찮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성골 반전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 비자 괜찮을 거예요. JP모간, 유나이티드,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소액 결제 실내 뭐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입을 안 해서 나가서 비자를 유럽 쪽과 미국 쪽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인터넷 쪽으로 배달 대행 쪽으로 발달했는데 미국은 땅이 넓잖아. 그러니까 좀 또 이 구조적으로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밀집돼서 딱 붙어 있으니까 배달 결제가 이렇게 배달이 되게 활성화될 수 있는데 또 모르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근무할 때는 이제 캥거루라고 해서 자전거로 막 배달하고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나 이런 거 이제 런던 같은 경우는 평지고 플랫하고 굉장히 거리가 이렇게
좀 좁다. 이제 유럽은 또 다르죠. 런던 도심은 또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카드 쪽은 좀 매출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화이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는 그렇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네. 뭐 올라간 것도 없고 실적도 고만고만하고 하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엄청나게 패닉적이진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뭐 쉐브론 같은 경우는 아예 자꾸 추세가 깨지니까 이게 피곤한 거죠. 또 원유 재고량도 늘었다고 하고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러면 트럼프가 이제 막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피가 바짝바짝 마르겠죠. 지금 이 트럼프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증시, 경제 뭐 이런 쪽인데 잃어버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산업피도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상권을 반전형이 괜찮습니다. 자,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그래도 그렇죠. 유럽 쪽도 보시면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악사도 저가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망치형, 네, 바닥에서 나오는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성과 반전형이 이렇게 나와주면 내일 이제 오늘 갭 상승 출발해버리면 시장이 조금 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난 상태고 봉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악화되는 쪽은 뭐 완전히 뭐 그러면 다시 코로나의 정점으로 돌아가느냐라고 봤을 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미 경기 부양책도 많이 했고 또 안 되면 또 경기 부양책 또 하면 되는 거고, 한번 경험한 코로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여기서 다시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경험을 했고 계속 뭐 신규 확진자 수 봉쇄, 확진자 수 봉쇄, 치료 봉쇄, 치료 봉쇄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겨울이 오니까 이제 또 더 무서워진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일단 뭐 미국 쪽이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883만이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 인구 대비해서 그 다음에 사망자가 22만 명. 그러면 880만, 거의 90만 명, 100만 명 대비 20만 명이면 한 2% 정도 되는 거죠. 100만 명 대 2%, 3%, 2.5%, 뭐 2에서 2.5%를 내외를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뭐, 그렇죠. 22만 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경제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젊은 층이라든지, 경제의 어떤 중심층에서 사망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고 이제 회복이 좀 되어 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마스크를 좀 바짝 써주면 되는데 마스크는 안 쓰고 자꾸 뭐 가게를 문을 닫고 이러면 무의미하죠. 식당 뭐 가게 모든 것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데 일본도 인구수 대비 뭐 충분히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인구수 대비 너무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스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뭐 지금 지하철을 타고 뭐 어디든지 가더라도 크게 뭐 확산세가 나오지 않고 뭐 어떤 병원이라든지 특정 구역에서 마스크를 오픈한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전혀 뭐 지금 일반생활을 하는 쪽에서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보면. 그러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거의 100%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유럽도 충분히 이 마스크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마스크를 쓰고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 만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일단 좀 회복될 걸로 좀 기대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국내 쪽인데 문제는 좀 뭐 오늘 장 열리면 일단 뭐 시작과 동시에 뭐 국내 주식은 다 이제 일단은 갭 하락 뭐 한 1%에서 2% 내외로 갭 하락 출발한 뒤에 어제 우리가 좀 반등한 부분도 있고 그 대신에 또 이제 코스닥은 미리 선 조정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10.97% 조정 받은 상태죠. 근데 유럽보다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14% 지금 좀 심각한 데가 다우 산업이 지금 9% 나스닥이 8%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조건 뭐 패닉이 나온다 뭐 10%씩 급락 나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쪽 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지금 4.5%.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선방 정도와 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뭐 그렇게 패닉장스럽진 않지 않겠는가. 어제도 GE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하고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와중에서도 또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 뭐 일단 관심적으로 금융주 쪽이 만약에 오늘 좀 빠졌다가 올라오는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은 장 초반 급락은 하겠지만 회복될 거로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또 실적주들 좀 면밀히 보고 오히려 이런 장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죠? 예, 분할 매수죠. 한 번에 어제도 마찬가지 저도 얘기 드렸지만 뭐 그동안 뭐 수익 실현했던 자금은 현금이 있는 자금을 한 번에 몰빵 투자하고 다 때려붙지 않습니다. 비중 매매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딱 사서 딱 10% 올라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급등했다 조정받았다 급등했다 조정받았다 급등했다 어떻게 되죠? 예,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급락 나오고 급락 나오고 급락 나오고 급락 나오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예. 바로 V자 이렇게 나오면 너무나도 베스트겠지만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뭐 보름에서 한 달 이런 과정을 계속 겪기 때문에 그런 개념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 당연히 한 종목에 집중했었다면 뭐 오늘 같은 패닉장에서 이미 밤에 미국장 보고 거의 맛 갔겠죠. 멘탈 나갔겠죠. 어떤 종목이든 뭐 장 열리자마자 또 그러면 또 반대 매도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꾸 반대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 반대 매도 물량을 누가 받겠습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주면 또 올라가는 구조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차분히 한번 또 오늘 지켜보시죠. 시장은 한 2% 내외로 이렇게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또 눈여겨보고 이제 앞으로 매매할 종목 그 종목 위주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 나간다면 오히려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